많이 걷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자세로 걷는 겁니다. 허리를 세우고 가슴을 펴보세요. 마음이 활짝 열리죠? 마음뿐 아니라 가슴을 펴게 되면 폐와 심장의 공간이 열리고 허리를 세우는 바른 자세는 척추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65세 이상 인구의 3명 중 1명이 관절 통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관절에 통증이 생기는 대표적 질환은 무릎 통증입니다. 무릎 통증은 뼈의 변형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불균형한 자세로 많이 걷게 되면 틀어진 뼈가 더 틀어지게 됩니다. 바르고 제대로 무리하지 않을 정도로 걷는 것이 좋습니다. 틀어진 몸으로 걸음을 걷게 되면 부상의 위험이 증가되고 몸은 점점 더 틀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목소리 프란입니다. 우리 몸을 탑으로 상상해 볼까요? 양쪽 다리를 탑의 다리로 연상해 보세요. 한쪽 다리가 기울게 되면 다른 한쪽 다리도 기울어집니다. 다리 길이가 차이 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모습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은 우리 몸은 생명체이므로 언제든 변화할 수 있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발목, 무릎에 통증이 있을 때 바르고 제대로 걷고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 부제, 아프지 않고 100세까지 사는 하루 1시간 걷기의 힘. 저자 나가오 가즈히로, 출판 북라이프입니다. 가정의학 전문의 나가오 가즈히로 박사는 이 책에서 걷기를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20년간 다양한 증상의 환자들을 가장 가까이 지켜보면서 생활 습관병, 관절, 감기 등 병의 종류를 막론하고 가장 좋은 치료제가 걷기라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규칙적으로 걸으면 심장마비의 위험을 2.37% 감소하고 우울증과 고혈압이 치료되고 암에 걸릴 확률이 20에서 50%까지 크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나가오 가즈히로 박사는 특히 햇볕을 쐬며 걸으면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의 분비가 활발해져 기분이 좋아지고 무기력한 증상이 해소돼 꾸준히 걸으면 항우울제를 끊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뇌로 들어가는 산소가 충분히 공급돼 머리가 맑아지고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병의 대부분은 걷지 않아서 발생한다. 현대사회에서 우울증, 암, 알레르기, 면역계 질환 등의 다양한 질병이 증가하는 까닭은 우리가 잘 걷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환자를 진찰하고 병명을 확정 지으면 일단 약부터 처방하려 든다. 환자도 병을 낫게 하거나 증상을 없애는 약을 처방받기 위해 병원을 찾는다. 의료란 원래 운동요법을 선행한 다음 약물요법을 진행해야 하는데 최근 몇십 년 동안은 약물요법이 압도적 우위를 차지했다. 이 현상은 과연 올바를까?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의문이 있다. 의사는 왜 이렇게 많은 약을 처방할까? 약 처방이 치료의 전부라면 컴퓨터도 할 수 있는 일 아닌가? 고성능 컴퓨터라면 문진 결과를 근거로 병명을 파악하고 필요한 약을 선택하는 정도는 자동으로 가능할지 모른다. 증상에 따라 약을 처방하는 것만이 의료라면 의사는 필요 없을 것이다. 환자의 생활 습관을 바로잡아 병증을 완화시키거나 건강을 해치는 생활 습관을 고칠 수 있도록 조언하는 것이야말로 의사의 본분이 아닐까. 그래서 더욱 약에 기대지 않는 의사가 되겠다고 결심했다.
저자의 생각에 많은 공감이 됩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고 잘 걷게 되면 온몸으로 흐르는 호르몬과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며 병으로부터, 특히 만성 통증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함께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들어보세요. 나이 들수록 아플수록 피곤할수록 걸어라.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 걸으면 걸을수록 모든 질병은 완치된다. 걸으면 근육과 뼈가 튼튼해지면서 나이가 들어 무릎이 쑤시거나 허리가 결리는 증상을 줄일 수 있다. 치매도 걷기로 예방할 수 있으며 증상이 발현되더라도 걸으면 호전된다. 기관지, 천식 등 면역계 질환뿐 아니라 편두통으로 대표되는 뇌과민증 역시 걷기가 특효약이다. 불면증, 우울증 또한 정신과 치료약을 먹지 않아도 걷기로 다스릴 수 있다. 주위의 보살핌이 절실한 유황보호 환자도 걸으면 간병인 없이 생활할 수 있다.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는 제목에는 지난 20년간 외래 환자를 진찰하는 동네 환자로서의 경험과 진심이 담겨 있다. 일부 질환을 제외하면 걷기는 병원에서 매일 진료하고 접하는 병의 대부분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열쇠다. 걷기에는 정말이지 장점밖에 없어서 농담을 섞어 말하자면 걷기 때문에 난처해지는 사람은 의사뿐이다. 건강해지면 지금만큼 의사를 찾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모두가 걷기를 실천해 환자가 감소하고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는 노인이 많아지면 의료와 간병에 쏟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최근 고령층이 증가하며 의료비와 간병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모두가 걸으면 이런 부담은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다. 다만 건강제일주의 인생은 재미가 없다. 건강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두말하면 잔소리지만 나는 아무리 의사라도 건강만을 위해 살고 싶지는 않다. 맛있는 음식도 먹고 싶고 때로는 과음을 하는 날도 있다. 무엇을 위해 사는가? 뭐니 해도 나날이 즐겁고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고행하듯 걷기를 추천하려는 생각은 결코 없다. 환자에게 걷기를 권하면 힘들어서 싫어요 하며 고개를 흔들곤 하는데 걷기는 결코 외롭지 않다. 걸으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왕성하게 분비된다. 그래서 걷기는 행복 그 자체이자 누구든 간단히 행복해지는 지름길이다. 동네 의사로 근무하며 환자를 만날 때마다 전하는 이야기와 한정된 진료 시간에는 충분히 설명할 수 없지만 누구나 꼭 알았으면 하는 정보를 소개한다. 나는 환자를 진찰할 때 반드시 신체 여기저기를 만져본다. 의아하고 당혹스러워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지만 만져서 진료하는 촉진은 정말로 중요한 진료 방법이다. 최근에는 혈액 검사 등 다양한 검사 수단에 의존하며 꼼꼼히 촉진하지 않는 의사가 늘고 있다. 촉진이야말로 진찰의 기본이다. 뼈가 비틀어지지는 않았는지, 근육의 양이나 탄성이 적절한지 등을 살피며 정성스럽게 촉진하면 그 환자가 평소에 얼마나 걷는지도 짐작할 수 있다. 나아가 인생의 어느 단계에 있는지도 알게 된다. 사실 환자가 진료실에 들어와 내 앞에 놓인 의자에 앉을 때까지 걷고 서는 자세에서 이미 연령과 노화 정도가 드러난다. 본인이 서고 걷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가? 외출을 준비하며 옷매무새를 확인하려고 전신 거울을 보는 사람은 많다. 그때 옷뿐만 아니라
어떤 자세로 서 있는지도 찬찬히 살펴보기 바란다. 가만히 서 있는 모습을 촬영해도 좋다. 자기 자신은 아무 이상이 없다고 느끼더라도 객관적으로 관찰하면 똑바로 서지 않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 연배가 있는 여성 중에는 등과 어깨가 구부정하고 고개를 앞으로 쑥 내민 자세에 배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아랫배가 불룩 나온 분들이 많다. 반면 남성은 중년이 될수록 배둘레에 차곡차곡 내장 지방이 쌓이는데 등이나 허리를 젖히는 바람에 배가 앞으로 튀어나와 더욱 빵빵해 보이곤 한다. 이런 자세로 서면 무게 중심이 뒤로 쏠려 구두 뒷굽이 닳기 쉽다. 구두에 뒤꿈치가 달아 있다면 자세를 교정해보자. 상체를 뒤로 젖히면 척추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요통이 원인이 된다. 또한 복근을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복부 주변에 지방이 붙기 쉬워 점점 배가 나온다. 본인은 깨닫지 못하더라도 한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린 사람도 있다. 좌우 균형이 맞지 않으면 횡단보도의 신호를 기다리거나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며 자기도 모르게 한쪽 다리에 중심을 싣고 서게 되는데 이는 무릎을 상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오른발과 왼발의 구두 밑창이 균등하게 딸지 않았다면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기울어졌다는 뜻이다. 몸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고 올바르게 서려면 지금까지 설명한 자세와 정반대로 하면 된다. 턱을 몸쪽으로 가볍게 당기고 어깨가 굽지 않도록 가슴을 앞으로 조금 내민다. 허리를 곧게 편다. 배를 앞으로 내밀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좌우 다리에 균등하게 체중이 실리도록 똑바로 선다. 바른 자세에 대해 배꼽 아래 부분인 단전과 팔과 몸통을 연결하는 부위에 있는 견갑골 그리고 골반을 의식해 보세요. 그러면 앞서 소개한 바른 자세를 잡을 수 있다. 정리하자면 단전, 견갑골, 골반만 의식하면 자연스럽게 턱, 가슴, 등, 배, 허리, 다리의 위치가 바로 잡히는 것이다. 골반을 앞으로 기울여라. 앞서 바르게 서기 위해 단전과 견갑골, 골반을 의식해야 한다고 설명했는데 골반을 조금 앞으로 기울인다는 대목에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골반을 움직일 수 있을까? 일상생활에서 일부러 골반을 움직일 일은 거의 없다. 따라서 이해하기 어려운 동작이므로 간단하게 보충한다. 골반은 허리 부분의 모든 뼈를 총칭한다. 구체적으로 좌우 2개의 볼기뼈와 그 가운데 있는 1개의 엉치뼈를 더한 3개의 뼈로 구성된다. 참고로 좌우의 볼기뼈가 이어진 모습을 가리켜 하트 모양, 나비의 날개의 모양이라고 한다. 몸통이 골반 위에 놓여 있기 때문에 골반은 상반신과 하반신의 움직임을 연결한다. 그런데 왜 골반을 조금 앞으로 기울이는 편이 좋을까? 골반이 뒤로 누우면 배와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골반이 부드럽게 움직여지지 않는다. 골반이 유연하지 않으면 그 아래 이어진 다리만으로 걷기 때문에 고관절과 무릎관절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게 된다. 골반을 조금 앞으로 기울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단전에 힘을 준 상태에서 항문을 조이고 엉덩이를 위로 올리면 된다. 직접 해보면 확실히 골반이 살짝 앞으로 기울어서 허리 주위가 시원해지는 느낌이 든다. 이것으로 골반을 앞으로 살짝 기울이는 감각이 충분히 전해졌기 바란다. 한편 외래 진찰을 하다 보면 골반이 틀어졌다며 걱정하는 환자도 많다. 적골원에 갔더니 골반이 뒤틀렸대요. 정형외과 선생님이 골반이
틀어졌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말하며 진료실에 들어서곤 한다. 출산 전 골반이 뒤틀려 아기가 나오기 힘들어요 라는 말을 들은 뒤 계속 마음에 담아둔 환자도 있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누구든 골반이 틀어진다. 골반이 뒤틀렸다는 말에 상심하는 환자에게 괜찮아요. 골반은 다들 뒤틀려 있어요. 보세요. 저는 더 심해요. 하고 내 허리를 보여준다. 나는 실제로 허리가 좋지 않아서 자주 교정을 하는데 그때마다 반드시 골반이 삐뚤어졌어요 라는 말을 듣는다. 그래도 원래 60세, 70세를 넘기고 꼿꼿한 사람은 거의 없다. 그래도 걸을 수 있다. 뒤틀려 있어도 그게 문제되지 않으니 여유롭게 교정한다는 마음으로 바른 자세를 유지하면 된다. 단전에 힘을 주고 항문을 조이고 엉덩이를 올린다. 이마를 떠올리며 틈틈이 골반을 의식하자. 팔꿈치를 뒤로 최대한 당겨라. 단전, 견갑골, 골반을 의식해 바르게 서는 방법을 익혔다면 다음은 걷기다. 책을 내려놓고 평소처럼 걸어보자. 가능하면 전신이 비치는 거울 앞에서 자세를 확인하기 바란다. 등을 구부리고 걷는지, 고개를 앞으로 내미는가, 배를 내밀고 걷는지, 한쪽 어깨가 내려갔는가. 위의 질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단전과 견갑골, 골반을 의식해 바르게 서기를 떠올려 보자. 이제 다음을 확인한다. 팔이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에 있는지, 다리만 움직이며 터벅터벅 걷는지. 걷고 서는 모습에 나이가 드러난다고 했는데 특히 나이가 들면 다리만 써서 걷는 사람이 많다. 팔을 흔들며 걸어야 젊어져요 라고 조언하면 열심히 팔을 휘젓지만 앞으로만 내미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모범적인 걷기 자세를 생각하면 팔을 뒤로 당기며 걷는 것이라고 알려준 사람. 듀크 사라의 워킹을 보았을 때 팔을 흔드는 방법이 가장 인상에 남았다. 실제로 그가 올바른 걷기 자세를 설명할 때는 언제나 팔을 뒤로 당겨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팔꿈치의 위치가 중요한데 행진할 때처럼 팔꿈치를 배보다 앞으로 내밀면 안 된다. 팔보다 팔꿈치를 뒤로 당긴다고 생각하는 편이 쉬울지도 모르겠다. 의식적으로 팔꿈치를 뒤로 당기면 자연스럽게 앞으로 되돌아간다. 왜 팔꿈치가 중요할까? 팔꿈치를 뒤로 당기면 견갑골이 움직이기 때문이다. 즉 움직일 곳은 팔이 아니라 견갑골이다. 견갑골 주변은 온몸에서 근육이 가장 많다. 그 큰 근육을 움직이며 걸어보자. 하반신뿐 아니라 상반신도 사용해 전신으로 걷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어깨, 가슴, 배, 등의 근육에 적당한 힘을 주고 체간을 의식하며 걷는 보행법이 체가 워킹이다. 체가 워킹을 할 때는 다음 몇 가지 사항만 주의하면 된다. 복근을 의식해 상반신을 곧게 편다. 엉덩이 근육을 의식해 착지할 때 충격을 완화한다. 허리와 허벅지에 있는 장요근을 의식해 골반을 움직이며 허벅지를 살짝 내민다. 너무 어려워요. 걷기도 전에 기운 빠지겠어요. 이런 하소연이 들리는 듯 하다. 그러나 다리만으로 걷는 방법이야말로 하체에 힘이 쏠리면서 오히려 훨씬 많이 지치게 된다. 체간 근육을 적절히 사용하면 전신의 운동량이 늘어나는 반면 여러 근육의 힘이 분산돼 한결 편하게 느껴진다. 그러니 근육을 하나하나 의식하면 오히려 어정쩡하게 걷기가 쉽다. 그러니 팔꿈치 뒤로 당기기와 바른 자세 유지하기, 이 두 가지만 유의하자. 자연스럽게 전신으로 걷게 될 것이다. 반복하지만 가장 중요한 요령은 팔꿈치를 뒤로 당기는 거다. 팔꿈치가
좀처럼 뒤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면 견갑골이 경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평소부터 틈틈이 견갑골을 움직이면 굳어진 주변 근육이 이완돼 걸을 때도 기분 좋게 팔꿈치를 뒤로 당길 수 있다. 견갑골 체조를 꾸준히 하면 바른 자세를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 견갑골은 평소 움직일 일이 거의 없다. 하지만 걷기 전에 준비 운동으로 가볍게 풀어주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팔꿈치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 좋다. 척추를 위로 쭉 늘려라. 상반신과 하반신을 모두 사용해 걸으려면 팔꿈치 뒤로 당기기와 바른 자세 유지가 중요하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단전 의식하기, 견갑골 모으기, 골반 앞으로 기울이기를 소개했는데 하늘에 매달린 실이 머리끝을 잡아당긴다고 상상하는 방법도 좋다. 정수리에 연결된 실을 누군가 당긴다는 느낌으로 등을 곧게 세우고 가슴을 쭉 편다. 이때 가슴도 중요하다. 가슴을 열면 폐가 확장돼 호흡이 깊어지기 때문이다. 산소를 충분히 들어 마시면 편하게 걸을 수 있다. 발 뒤꿈치로 착지하기도 빼놓을 수 없다. 바르게 걸으려면 발 뒤꿈치부터 착지해 발끝으로 차듯이 내딛어야 한다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이 자세는 의외로 누구나 자연스럽게 실천하고 있다. 포인트는 뒤꿈치부터 착지할 때 다리 위에 상반신을 똑바로 세우는 것이다. 그래야 머리에서 발끝이 일직선이 되고 착지하면서 생기는 충격을 무릎과 허리뿐 아니라 온몸으로 흡수해 효율적이고 부드럽게 걸을 수 있다. 보폭은 약간 넓게 잡는다. 보폭에도 나이가 드러나기 쉽다. 나이를 먹을수록 보폭이 좁아지기 때문이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걸음걸이를 상상해보자. 좁은 보폭의 모습으로 발을 탁탁 떨어뜨리며 걷는 모습이 떠오르지 않는가. 잔걸음보다는 조금 넓은 보폭으로 걸어야 기분 좋게 온몸을 쓸 수 있다. 걷기로 몸과 머리를 동시에 스트레칭 할 수 있다. 발 뒤꿈치로 착지해 상반신을 똑바로 세우는 법이 어렵다면 100m만이라도 의식해서 걸어보자. 땅을 디디는 순간 중심축을 일직선으로 만든다고 상상하면서 발 뒤꿈치로 착지해 발끝으로 지면을 차듯이 내딛는 과정을 반복하기만 해도 등이 쭉 펴진다. 사실 바르게 걸으면 전신을 스트레칭하는 효과도 있다. 척추 스트레칭 워킹에서는 3가지 포인트만 의식하면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수리, 배, 착지의 순서로 의식하는 것이다. 이미 눈치챘겠지만 척추 스트레칭 워킹도 지금까지 설명한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빠진 것은 팔꿈치 뒤로 당기기 정도랄까. 걷기 전후의 혈압도 측정했는데 대부분 걷고 난 후의 혈압이 걷기 전보다 10에서 20 정도 낮아졌다. 시원하게 등을 펴고 걸으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돼 긴장이 풀리기 때문일 것이다. 적절한 운동은 뇌와 몸을 쉬게 한다. 80세의 모델 워킹이 가능할까? 마지막 여담으로 바른 자세를 위해 모델 워킹을 해보면 어떨까 제안하고 싶다. 패션쇼에서 런웨이를 걷는 모델의 걸음걸이 말이다. 멋지긴 한데 겉모습만 예뻐서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도 않다. 모델 워킹의 기본은 등펴기다. 견갑골을 모아 가슴을 열고 당당하게 걷는다. 모델 워킹은 겉보기에도 좋을 뿐 아니라 올바른 걸음걸이로도 손색이 없다. 여성 환자에게 바르게 걷는 방법을 설명할 때는 모델이 됐다고 상상하며 걸으세요 라고 권한다. 당장 똑같이 따라하기는 힘들지만 나는 모델이다 라는 기분으로 5분 정도 걸으면 정말로 그럴싸한 자세가 나온다. 여성은 모델, 남성은 북한 병사를 상상하며
등과 가슴을 펴고 걷자. 생각하고 걸으면 효과도 2배. 상반신과 하반신을 모두 사용하며 걷기에 대해 머리를 쓰면서 걷는 것도 추천한다. 치매 예방은 걷기 효과 중에서도 특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다. 국립장수의료연구센터에서는 경도의 치매 환자가 머리를 쓰면서 운동하면 치매로 진행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걷는 동안 마음에 든 시를 기억하자. 시상을 떠올릴 때에도 머리를 쓰고 완성한 시를 기억할 때도 머리를 쓴다. 걸을 때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쉬운 만큼 멋진 시상도 솟아오른다. 작가 중에는 작품 제목이나 줄거리를 생각할 때 걷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도 산속 오두막에서 생활하는 동안 산책하며 생각에 잠긴 나날을 보냈다고 한다. 그러고 보면 동서고금의 위대한 발견은 모두 걷는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꼼짝 않고 앉아만 있으면 좋은 생각은 떠오르지 않는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걷다가 번개같이 떠오르거나 머릿속에서 아이디어가 튀어나온다. 위대한 철학자처럼 고상한 생각은 하지 않아도 좋다. 좋은 시상이 떠오르면 그것으로 충분한 발견이다. 걸어야 좋은 작품이 나온다는 사실을 실감한다면 걷기가 더욱 즐거워질 것이다. 아프지 않고 100세까지 사는 하루 1시간 걷기의 힘. 병의 90% 걷기만 해도 낫는다. 함께 했습니다. 허리를 세우고 가슴을 펴보세요. 고개는 상방 15도 위를 향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자세입니다. 이렇게 자세가 바를 때 척추의 호르몬이 원활하게 흐르고 뇌로 연결되는 신경도 잘 소통하게 됩니다. 걸음을 걸을 때 고관절과 골반뼈가 틀어진 상태에서 걷게 되면 오히려 몸의 균형을 깨뜨리고 통증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몸을 균형 있게 만들어가면서 걷기도 자신의 몸에 맞게 걷는 것이 좋습니다. 걸음을 걸을 때 보폭을 살짝 넓게 해보세요. 팔꿈치는 뒤로 향해 움직여 주시고요. 바르게 걷기와 무릎 만성 통증에 대해 궁금한 분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과 함께 공유하면 나눔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반짝반짝 빛나시길 소망합니다. 영혼의 쉼터 따뜻한 목소리 프란이었습니다.